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납치된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으나 우연히 23년 만에 스스로 출생의 비밀을 밝혀낸 여자 할리나 화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해안도시 브리지포트의 빈민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17세 소녀 네즈드라 네티 댄스가 자신이 얼마 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네티는 너무 놀라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더는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네티는 그녀의 사촌 브리트니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브리트니와 함께 엄마가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곧 출산을 앞둔 네티는 산정관리를 받길 원했으나 빈민가 출신의 고등학생인 그녀가 돈을 주고 산정관리를 받는 것은 당시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얼마 뒤 네티는 코네티컷주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산정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촌 브리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산정관리를 받기 위해선 본인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네티는 그녀의 어머니 앤 패트웨이에게 주에서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산정관리를 받기 위해선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류를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 앤은 산정관리를 꼭 받아야 하냐고 네티에게 투덜거리며 딸에게 출생증명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티가 어머니 앤에게 화를 내며 사촌 브리트니와 함께 산정관리를 받기로 약속했으니 빨리 서류를 달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어머니 앤은 알겠다고 말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네티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앤은 딸을 피하며 끝까지 출생증명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티는 어머니 앤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네티는 어머니의 방에서 네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네티는 하루라도 빨리 무료 산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즉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의 서류를 받은 기관 직원은 그녀에게 이 서류가 위조된 가짜 서류라고 말하며 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서류가 위조라는 말을 듣게 된 네티는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티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자 기관 관리자가 나왔고 계속 소란스럽게 하면 신분증 위조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그녀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네티는 체포될 수 있다는 소리에 겁을 먹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오자마자 그녀는 어머니 앤에게 좀 전에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을 말해주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앤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한숨만 쉬었고 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앤은 퇴근을 하기 전 집에 있는 네티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날 밤 앤은 퇴근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네티의 방으로 들어왔고 갑자기 네티의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적을 본 적이 없었던 네티는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앤은 이제까지 너를 속여 미안하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머니 앤은 네티에게 사실 자신은 너의 생모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네티의 생모가 마약 중독자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앤은 네티가 태어나자마자 생모에게 버림받았고 버려진 네티를 자신이 맡아 키운 것이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티는 어머니 앤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네티는 이제까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 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평소처럼 지내자고 어머니 앤에게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2005년 5월 드디어 네티는 딸을 출산하였고 그녀에게 사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후 네티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텔 직원으로 일하면서 딸을 키웠고 얼마 뒤 딸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주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독립한 네티는 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네티는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매일매일 인터넷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딸 사만이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난 2010년 12월 네티는 인터넷을 하는 도중 우연히 국립실종아동센터 홈페이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사이트엔 미 전역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고 네티는 사이트에 등록된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네티는 1987년 8월 4일에 실종된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의 사진은 네티의 딸 사만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고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네티는 즉시 사이트에 등록된 아이의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네티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국립실종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이트에 등록된 실종된 아이가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네티의 말에 센터 측은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즉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아이의 부모인 조이와 칼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센터 측에서 정말로 네티가 실종된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DNA 검사를 받게 하였고, 동시에 실종된 아이의 부모인 조이와 칼도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드디어 센터 측에서 실시한 네티와 조이 그리고 칼의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놀랍게도 네티의 정체는 23년 전 생후 19일 만에 실종된 조이와 칼의 딸인 칼리나 화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1987년 7월 15일 뉴욕 최대의 흑인 거주지 할렘. 사건의 주인공 칼리나 화이트는 조이 화이트와 칼 타이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아버지 칼은 낮에는 트럭 운전, 저녁에는 주차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고 16세의 소녀였던 어머니 조이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이는 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가에서 나와 칼과 함께 집을 구해 그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 7월 15일 조이는 할렘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조이와 칼은 딸의 이름을 칼리나라고 지어주었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칼리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처음 해보는 어린 커플 칼과 조이는 너무 당황하였고, 결국 1987년 8월 4일 칼과 조이는 딸 칼리나를 데리고 황급히 딸을 출산한 할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칼과 조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간호사 옷을 입은 뚱뚱한 여성이 그들의 옆에서 하루 종일 칼과 조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칼과 조이는 그 여성에게 고맙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의문의 여성은 간호사도 의사도 아니었고 병원 직원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의문의 여성은 몇 주 전부터 병원 주변에서 어슬렁거린 수상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칼과 조이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수상한 여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칼과 조이가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간호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누군가가 칼리나의 병실로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얼마 뒤 경찰은 한밤중에 병실에서 갓난아기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고, 경찰은 병원으로 출동하여 사라진 칼리나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형사들로 붐볐고 경찰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의 보안 시스템이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도 사라진 칼리나의 행방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날 새벽에 병원에서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목격자는 경찰에게 이날 새벽 3시 30분쯤 간호사 복장을 한 뚱뚱한 여성이 황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그녀가 아기를 안고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경찰은 아마 용의자가 육중한 몸집이었기 때문에 칼리나를 코트에 숨겨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그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칼과 조이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 비참하게 시간을 보냈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딸 주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였습니다. 결국 칼과 조이는 죄책감에 빠져 서로를 비난하다가 칼리나가 사라진 지 1년 후에 헤어집니다. 이후 이 사건은 뉴욕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유아납치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87년 8월 4일 간호사 복장을 하고 병원에서 생후 19일 된 칼리나를 납치한 여성의 이름은 앤 패트웨이. 당시 그녀는 뉴욕에서 72km 떨어진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빈민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빈민가 출신이었으나 앤은 어려서부터 인기가 많고 재미있는 여성이었고 항상 그녀의 주변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10대 때 절도 혐의로 한 달간 감옥에 수감됐는데 당시 그녀가 사는 동네에서 감옥에 한번 다녀오는 것은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앤은 갑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임신했다고 말하고 잠시 몇 주 동안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앤의 아이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마약상 로버트의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앤은 여자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앤이 데리고 온 아이가 정말 앤의 딸인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앤이 자신이 낳은 아이라며 데리고 온 소녀는 1987년 8월 4일 할렘 병원에서 실종된 칼리나 화이트였습니다. 앤은 아이를 납치하기 전 여러 번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의사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앤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몰래 아이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고 1987년 8월 4일 할렘 병원에서 생후 19일 된 칼리나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앤은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마약상인 로버트 낸스의 이름을 따서 칼리나의 이름을 네즈드라 네티 낸스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네티를 키우는데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앤은 브리지포트에 있는 시민센터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자신의 아이처럼 네티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네티가 10살이 되었을 때 네티에게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어머니 앤과 정말 환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네티만 어머니와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네티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어머니와 하나도 닮지 않는 네티를 보고 그녀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놀렸습니다. 네티는 동생처럼 자신은 왜 어머니와 닮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였고 어머니 앤에게 왜 자신은 어머니와 닮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마다 앤은 네티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티는 23년간 자신이 납치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댄서와 래퍼 그리고 모델을 꿈꾸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하루하루 생활하였습니다. 2004년 17세의 나이에 임신한 네티는 2005년에 그녀의 딸 사마니를 출산한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국립실종아동센터에 등록된 사진을 보고 센터에 연락하여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드디어 자신이 23년 전 실종된 칼리나 화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네티는 드디어 23년 만에 자신의 친부모와 재회합니다. 네티는 앤과는 하나도 닮지 않았으나 정말 놀랍게도 친부모와 너무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뉴욕 경찰은 네티가 23년 전 사라진 칼리나 화이트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납치 용의자 앤을 수배하였습니다. 다행히 뉴욕주는 납치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23일 아침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용의자 앤은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하였습니다. 앤은 여러 번 유산을 한 이후 임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앤은 칼리나 화이트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앤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게 될 운명이었는데 갑자기 네티가 법정에 나서서 앤을 위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납치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간 자신을 키워준 앤과의 유대가 쉽게 끊어지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납치범 앤을 위해 법정에선 네티를 보고 친부모 칼과 조이는 역정을 내었고 이후 그들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티의 증언 덕분에 2012년 7월 30일 당시 50세였던 앤에게 법원은 종신형이 아닌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앤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복역한 뒤 2021년 4월 14일에 석방되었습니다. 네티는 여전히 신부모와 가끔 연락하고 지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네티는 자신의 이름을 생물학적 부모가 지어준 칼리나 화이트가 아닌 앤이 지어준 네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네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앤을 용서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앤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